안녕하세요. 효린세스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법, 양성, 음성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보거나 한 사람은 아니고요. 알려진 걸 토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너무 많이 봤는데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 노력이 너무 폄하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들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복습해볼까요? 바이러스의 껍데기들은 다 단백질이고 그 가운데에 유전정보, DNA나 RNA가 들어있습니다. DNA나 RNA는 유전정보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DNA에 새겨져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로 유전 정보들을 DNA라는 매개체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단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엑스레이로 검사해서 폐가 하얘졌다 그러면 폐렴이구나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우리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PCR이라는 방법입니다. 근데 엑스레이 사진은 이미 폐렴으로 막 진행이 된 이후에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폐렴이 진행되기 전에 빨리 발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조금만 있어도 확인이 가능하고 좀 더 정량적인 진단 기법인 PCR을 이용해서 검출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키트들도 지금 승인에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이걸 제일 많이 했으니까 이거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RT-PCR 검사법을 이용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PCR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PCR은 Polymerase Chain Reaction의 약자고, 일단 자세한 얘기는 빼고 PCR은 내가 찾고 싶은 DNA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있으면 그걸 증폭시켜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특정 영역의 DNA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DNA를 잠깐 살펴보면 DNA는 A, T, G, C 4가지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 4개만 가지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30억 개를 사람마다 다르게 배열을 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드라마에서 보면은 친자 검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DNA 서열을 비교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도 비교해서 이렇게 같은 사람인지 자식인지 찾아낼 수 있는데 사람이랑 바이러스 DNA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만 특징적으로 있는 DNA 서열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 그 DNA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DNA를 찾아주는 검색어 역할을 하는 게 프라이머라고 해서 아주 짧은 DNA입니다. 이 프라이머가 자기랑 똑같은 서열을 가진 부분에 가서 붙어요. 이 서열을 저희가 마음대로 짜서 프라이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코비드-19의 특징적인 DNA 부분이 여기다 하면은 그 부분에 딱 가서 붙을 수 있는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걔네가 가서 붙겠죠. 그럼 이거 찾았으니까 땡이네 할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 DNA가 얼마나 작은데 눈으로 보고 붙었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DNA를 막 복제를 뜨는 거예요. 이 DNA를 복사해주는 복사기 역할을 하는 게 폴리머레이즈예요. 이 복사기를 연속적으로 돌린다라고 해서 체인 리액션이고요. 그럼 이렇게 하나였던 게 쫙 복사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DNA 가지고 복제하는 거 설명했는데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를 RNA에 저장한대요. 하지만 DNA랑 RNA는 엄청 다르지 않고요. 끝에 OH기 더 있냐 없냐의 차이이고 쌍으로 붙어서 2줄이냐 1줄이냐 차이인데
DNA는 DNA를 복제해주는 애가 있는데 RNA는 RNA를 복제해주는 애는 없어서 RNA를 DNA로 바꿀 수 있는 물질을 찾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PCR을 하는 게 RT-PCR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보면 real-time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 방법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PCR을 30사이클을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은 한 2-3시간 걸릴 수 있어요. 뭐 길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끝날 때까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RT-PCR은 이거를 실시간으로 기계가 보여줍니다. 이게 점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일반적인 PCR은 요 끝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세츄레이션 된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RT-PCR의 다른 점이 뭐냐? RT-PCR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세히 알 필요 없이 형광물질을 집어넣는데 형광물질이 이게 PCR이 됐을 때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폭이 되면 될수록 막 빛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빛이 많아지는 거를 보는 것입니다. 이 PCR을 qPCR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Quantitative PCR의 약자로 정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자가 불려면 돈이 뭐라도 있어야 뿌는 거고 많을수록 더 많이 불잖아요. 이 PCR도 처음 샘플의 그 타겟하는 DNA가 많을수록 더 빨리 증가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첫 번째가 제일 많았던 거고 마지막에가 제일 양이 적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양성, 이 정도면 음성 하는 기준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런 좋은 기술이 그러면 왜 양성, 음성 오락가락 하느냐? 먼저 단순한 실험적인 오류나 실수일 수 있어요. 특히 뭐 실험해보면 똑같은 실험을 같은 시간에 똑같은 재료 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한단 말이죠. 뭐 실험도 사람이 하는 건데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3번씩 실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모든 전문가들이 실험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성이 조금 낮을 것 같고 제일 가능성이 큰 걸로 보였던 게 음성이었던 사람이 왜 양성되냐 했을 때 뭐 그 사람이 지금 걸린 지 진짜 뭐 하루밖에 안 됐어. 근데 그 사람이 면역이 괜찮아서 그걸 잘 받아치고 있었으면은 얘가 많이 증폭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걔를 PCR을 떠도 시작량이 너무 적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검사를 다 하고 나왔는데 그러다가 막 한 개가 어떻게 하다 바이러스가 잘 침투를 해서 감염이 시작됐어요, 만약에. 그래서 양이 많아지면서 병세가 악화되고 이러면 나중에 양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기의 문제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작점이 틀렸을 수 있어요. 이제 검체를 채취할 때 뭐 콧속이랑 입속 그리고 가래를 뱉어서 하는데 이 사람이 가래를 오지게 못 뱉어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아마 가래 같은 걸 바로 PCR을 뜰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RNA를 뽑아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RNA가 없어졌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이것도 제가 현장을 몰라서 하는 소리일 거고 아마 지금 전문가분들이 아주 잘 컨트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뭐 양성이었다가 다시 음성이 나오는 경우들도 몇 번 있었는데 뭐 가장 간단한 가능성은 원래부터 조금밖에 감염이 안 됐었던 거를 이제 양성이라고 판정을 했다가 이제 다 나은 거죠. 뭐 다 바이러스가 나간 거죠.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 받으신 거였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매 1만 건의 샘플을 검사한다고 했으니까 그분들은 매일매일 10,000개의 샘플을 그리고 3번씩 검사하니까 3만 번 PCR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 기계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진짜 멍청한 소리예요. 그래서 그 기계에 집어넣기 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그 샘플 다 섞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다 이제 결과 보고 이런 건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PCR만 하는 거면 그나마 섞기만 하면 되니까 쉽죠. 그 사람들한테서 이제
다 검체를 채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검체 뭐 가래나 이런 거 모아서, 근데 그걸 그냥 PCR 샘플에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RNA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개라니. 그리고 코비드-19에만 있는 특이적인 RNA 서열을 찾고 거기에 이제 붙일 프라이머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전체적으로 아마 시퀀스가 비슷하긴 할 건데 그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안 붙고 코비드-19에만 붙는 걸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꽤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프라이머가 꼭 똑같이 안 생겨도 약간 이상하게 생긴데도 붙을 수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사실 뭐 이런 거 운이 좋으면 한 방이긴 한데 뭐 운이 나쁘면 계속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RT-PCR 결과를 보고 어디까지를 양성으로 하고 어디는 음성으로 할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만드셨어야 했을 건데, 뭐 어떤 사람은 요만큼 나와서 음성 처리했더니 갑자기 양성됐다 그러고 뭐 반대의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해요.